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MB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주요 인사들을 사찰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번에는 MB정권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하고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SBS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작성에는 국정원 말고도 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동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18대 여야 국회의원 299명의 모든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문건의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의 치부가 담겨 있는 아주 내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국세청을 통해서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탈세 여부 등 구체적인 그 자금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국정원 이외에도 이 검찰과 경찰, 그 국세청이 서로 함께 하지 않는 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이 문건의 작성 그 시점이 이명박 정부, 그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09년 9월 이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야를 망라하고 국정 방해 세력을 색출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지시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찰 문건이라 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건 작성 시점으로 추정이 되는 이 권재진 민정수석은 MB 정권의 세 번째 민정수석으로 MB 정권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임기는 2009년 9월부터였죠. 그리고 2011년 8월까지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권재진 전 수석 재임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동훈은 2009년부터 2010년 민정수석실 민정2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018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은폐를 위한 국정원 특활비 그 불법 사용 수사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 지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이었죠. 그리고 3차장은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수사팀은 2018년 김진모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김진모는 MB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2 비서관으로 한동훈과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직속 상사였습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를 했는데 정작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은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권재진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람의 입을 막고자 동원된 국정원 특활비를 주고받은 사람은 처벌하면서 정작 사건의 본질이었던 민간인 사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을 덮은 게 바로 한동훈인 거죠. 이 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 사건을 덮은 것에는 적어도 한동훈이 개입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인 겁니다. 아무튼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라는 그 의혹과 관련해 이번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소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보위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 그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브리핑을 통해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국가정보원법 제15조 2항에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한 경우 국정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 그 12명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문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좀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을 두고서 또 과거 정부 때리기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죄가 있으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지금 딱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사발전소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시사발전소 채널 우측에 있는 정기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기타 정보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제 방법 선택하기. 자동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은행과 예금 주명,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전부 입력해주세요. 다음은 원하시는 결제일과 결제 금액을 선택하시고 결제 동일안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셨다면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서 본인 확인 주소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꼭 예금주 실명으로 서명하시고 서명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해피나눔 결제 신청 내역창에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